안녕하세요. 11월 26일 금요일 벌써 한 주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는 HLB의 오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제는 목요일에는 HLB 테라퓨틱스의 날이었던 듯합니다. 세 가지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어제 이른 아침에 베트남의 나노코박스의 효능에 대해서 좀 올라온 기사 내용, 그리고 오늘의 어제의 이 캔들의 모양이 참 괜찮은 이런 것을 우리는 도지의 캔들이라고 그럽니다. 몸통은 아주 작고요. 위에 꼬리와 아래 꼬리가 조금 긴 모습, 길다라고 하는 것은 고점과 저점이 폭이 컸다라고 하는 것, 즉 주가가 출렁거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위에 꼬리,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 볼게요. 요 가운데에 있는 모습이 몸통이고, 몸통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와 종가가 균일하다. 즉 매도와 매수의 균형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보다 더 좋은 캔들이 바로 이틀 전의 캔들인데 그러한 캔들만 볼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의 현재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보조지표의 내용들, 그리고 주변 시장까지 두루두루 살펴봐야 좋은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이 모습의 캔들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곳 보조지표 상에서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파란 무릉덩이에 이러한 캔들의 상황이 나왔다라면 충분하게 반발 매수의 반등의 모습이 보일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곳이지요. 그리고 어제의 이 캔들의 모습도 역시 아래 꼬리도 길고 윗 꼬리도 길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폭이 컸다. 즉 출렁거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직은 안정되지 않았다. 어떤 것이요? 수급의 매수와 매도의 수급이 안정되지 않고 출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곳 어제의 신풍제약의 대략 14%의 가격 조정이 나왔고, 여지껏 셀트리온 역시도 안정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신풍제약의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신풍제약은 불과 2020년 1년이 조금 지난 2년이 채 안 돼서 고점과 저점, 이 저점이 제 자리를 향해 간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잡주라고 그럽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한편 우리 HLB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움직인다라든지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1년, 2년 내에 제자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누군가의 작전으로 의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HLB나 또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3년, 4년에 걸쳐서 저점들이 높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 가치주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HLB에 있어서 오늘의 이 캔들은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조지표상으로서는 아직도 파란색의 다운 방향이죠. 아직은 우하향으로 열려져 있다. 기업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요일에는 HLB 테라퓨틱스 교모세포종의 신약물질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미국 신경종양학회에 21일 마쳤었죠. 연구자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표준 치료법 대비 생존기간이 현저히 연장이 된다. 미국의 자회사 오블라토를 통해서 교모세포종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고요.
HLB 테라퓨틱스 FDA의 안구 건조증 치료제 프리-BLA 미팅을 신청을 했다. 미국 전문가 그룹 임상 3상 어라이즈 3 분석 결과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줬다. FDA 수락 시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프리-BLA가 미팅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고, 세 번째, 프랑스 제약사 발레바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투자은행 인베스트뱅크인 브라이언 가르니에는 발레바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요거 VAL-2001의 승인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날 것이라 전망을 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현지 IB는 연말이나 내년 초 승인이 될 거다. 발레바 유럽 연합과 최대 6천만 도즈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발레바의 코로나 백신 국내 파트너사는 HLB 테라퓨틱스 G3BMB죠. 지난 3월 업무 협약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아직은 없다 그랬고, 어제 아침에 베트남의 언론 나노코박스 효능 부득담의 부총리가 산 증인이다라는 기사가 올라왔고요.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이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승인을 촉구했다. 자국의 부총리가 나노코박스 효능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주장도 내세웠습니다. 24일 현지 시간 베트남 매체인 VNTV는 쿠바는 자국 백신을 승인한 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신규 확진자 수도 293건으로 과거보다 매우 줄었다며, 베트남에서는 현재까지도 메이드 인 베트남 코로나19 백신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바는 압달라와 소베라나 플러스 등을 긴급하게 승인을 하고, 인구의 90%가량이 적어도 이 백신을 한 번 이상 투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매체는 쿠바는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도 자국의 백신을 허가를 했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무엇이 나노코박스의 승인을 가로막고 있는가? 현재 노바백스의 베트남 제조업이죠. 그런 나노코박스의 유럽 승인이 되어져 있고, 무엇이 신청한 상태이죠. 무엇이 나노코박스의 그러한 승인을 단백질 제조업 백신인 승인을 가로막고 있는가? 효과를 증명해야 한다면 부득담 부총리가 산 증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득담 총리는 나노코박스 임상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산 증인이다. 이후 부독담 부총리는 코로나19 돌파 감염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VNTV는 베트남 사람들은 기꺼이 나노코박스 백신을 맞을 것이고, 그들은 해외 백신보다 베트남 백신을 더 믿고 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외 백신을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든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LB는 나노젠과 나노코박스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 8월 20일로 우리 기억을 하고 있죠. 양사는 각각 3명의 대표 과학자를 선임해서 3개월 이내 이미 지났습니다. 나노코박스 관련 자료를 검토 후 기술 이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은 소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캔들은 이와 같은 긍정적이나 아직은 이곳 과매도 영역에는 돌입하지 않은 상황, 여전히 그래서 하락의 추세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 여전히 모든 부류, 거래량 또는 보조지표 상황 또는 볼린저 밴드, 구름대 여러 가지를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라든지 또는 일목균형, 윌리엄
이해함지표,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는 사지 않고요. 가볍게 한두 가지 정도만 평범한, 특별한 것은 아니고 평범한 정도, 물론 수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정의 이런, 그것은 종목마다, 그리고 연구하는 여러분들, 바로 주주님들이 이런 종목마다 이런저런 수치를 다양하게 넣으면서 가장 본인에게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수치는 설정하시면 되겠다. 특별한 무슨 어떤 마법의 어떤 수치는 없습니다. 일부 어느 유튜버를 보게 되면 마법의 숫자 뭐 이러면서 하는데 다 구라쟁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연 법칙에 따르지 않는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자연이 아닌 인위적인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질서가 대단히 확대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질서가 있는 그러한 마법의 넘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HLB의 대차 잔고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공매도가 62,887주가 나왔죠. 그리고 대차는 오늘은 대차가 4,000주 정도요. 그리고 상환은 21,645주입니다. 현재의 대차 잔고는 1,420만 주, 대략 1,400만 주 초반에서 1,500만 주 밴드 내에서 대차 잔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고요. HLB 생명과학은 대차와 상환이 대략 균형 4,000주 정도, 여전히 610만 주의 대차 잔고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이런 대차의 수량으로서는 오늘 어느 정도의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일봉상에서만 다만 보조지표 또는 거래량, 그리고 주가의 위치 등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관망하는 상태, 지나치게 많이 내려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어느 위치요? 바로 직전의 위치,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오늘 HLB의 분봉을 보게 되면 37,400원이 저점인데 37,500원 정도, 여기는 38,500원, 38,000원 초반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1차의 단기 진입은. 왜냐하면은요, 아직은 1월 20일 리픽싱 가격은 대단히 멀리 있고요. 그러기에는 일봉상에서 많은 낙폭과대가 이루어져 있어서 38,000원 초반에 들어간다 단기적으로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리픽싱 최저 가격이 35,8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당 2,0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곳 36,000원 정도라든지 또는 37,000원 정도라든지 두 번째 진입을 하고, 아니면 좀 더 냉정하게 한다라면 36,000원대에 두 번째에 2차 진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세 번째 3차 진입은 34,000원이라든지 오지 않으면 홀딩하고 올려주면은 밑에서 산 거 팔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38,000원이라든지 최근에는 38,500원이었었죠. 오늘은 38,650원, 잘 종가상으로 38,500원 정도는 잘 지켜져 있는데, 어쨌든 37,500원 정도는 저는 1차에 진입을 할, 두 번째 진입할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다 털었지만은 바로 이곳에서 39,000원 정도는 잘 지켜지는 자리였었죠. 이것도 39,000원, 39,000원, 이것도 최근에 39,000원을 잘 지켜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방 경직된 이렇게 저점을 잘 지켜지는 자리가 이제는 이곳을 무너지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 바로 저항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금 밑에의 주가를 찍고 터닝 반등을 하면서 어디에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은 다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하락 추세에서는. 요것을 좀 더 넓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요런 자리, 이것을 일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이평선과 함께 보일 곳. 우리는 주가가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횡보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다시 요런 자리가 바닥 자리가 되죠. 최근에 보게 되면 요런 자리, 여기 10월 달에도 보게 되면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었죠. 횡보를 하면서 여기 21선을 돌파하지 않은 요런 자리에서 다시 밀리게 되는 현상이죠. 요 저점을 깨니까 한 단계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또 반등을 하면서 21선조차도 돌파하지 못하고 요 저점을 깨니까 또 한 단계에서 아래 다시금 21선도 이렇게 21선 정도도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이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전저점 이런 자리, 이런 부분 자리를 깨지 않는 자리가 되겠죠. 이것은 HLB 생명과 HLB도 같은 흐름입니다. 하락을 하고 반등이 되고 하락을 하고 반등이 되고 21선도 돌파하지 않는 그러한 수급이 강한 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 여기에 보면은 38,500원 또는 38,000원 자리, 요 최저 38,000 최근에 그런 자리를 밀리게 됩니다. 어쨌건 점차적으로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의 HLB의 트렌드는 경향은 하방의 경향 중에 있다. 그러면서 반등과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죠. 하락하고 잠시 반등하고 하락을 하고 잠시 반등하고 하락을 하고 잠시 반등, 이런 자리에 페이크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반등이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기간 조정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메마르면서 이런 자리가 지나면서 이런 모습, 이렇게 돼야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하락 추세가 바뀌는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 있지, 현재로서는 여전히 고점들이 낮아져 가고 있고요. 그러니 본격적인 터닝하는 그러한 보이는들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은 불확실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연습해도 좋고, 아니라고 한다라면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망을 하면서 이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피말리는 거고 쉽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경험이 있고 툭툭 하지 않으면 신경만 쓰이고 병나시게 됩니다. 가급적 그런 걸 안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은 하염없이 빠지더라도 이와 같이 단기 매매나 이런 모습을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유는 HLB에는 많은 구독자 또는 이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잠시 지루하니까 또 뭐 새롭게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겸 요 HLB를 선정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상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도 어느 정도 알아두셨으면, 저렇게 보는구나, 저 사람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보조지표도 보고, 그리고 여기 시작했을 때의 그런 가격, 그리고 분봉도 함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렇게도 분석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참고하시고, 이러한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각자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매매 원칙을 나름의 방법으로 이렇게 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는 이와 같은 이런 것 말고서도 저는 다양한 기술적 분석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냥 툭툭 보여지는 그 정도만.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것이죠. 39,000원은 잘 지키는 자리가 바로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HLB 생명과학은 요 점들을 자꾸자꾸 깨고 있죠. 요 부분을 잘 지켜줬네요. 이런 부분도 잠시 일시적이었지만 종가상으로 끌어올렸었고, 이런 부분을 세 번째에서 잘 지키다가 이것을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면 이런 곳이 바로 저항선인
부분인데 HLB 생명과학은 이 부분까지도 돌파하지도 못해요. 따라서 HLB 생명과학은 HLB보다 조금 더 들어오는 수급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라면 현재 HLB는 어디부터 시작을 했냐면 10,000원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00원 아래에도 종종 있었고요. 그러면 상승했다가 현재는 13,000원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여전히 30% 상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편 HLB 같은 경우는 대략 32,000원이고 32,000원 정도부터 저는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32,000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32,000원, 33,000원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주당 6,000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0%도 시작한 가격에서부터 20%가 채 되지 않는 편이죠. 한편 HLB 생명과학은 30,000원부터 시작했다라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가파르게 수급이 더 들어오지 않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적 분석도 조금씩 시간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궁금하신 분은 다른 어떠한 유튜버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큰 이론에 벗어나지 않게 제가 학생들을 그래도 25년째 가르치기 때문에 조금 제 나름대로는 중학교 정도 1, 2학년 좀 쉽게 설명했다라고는 채널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에 몇 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참조해 보실 분들은 해 보시고요. 하시다가 잘 이해 안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을 댓글로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로서 HLB에서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한편 G3BNT, HLB 테라퓨틱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현재 올라오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좀 씁쓸한 분위기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 업황 그리고 신풍제약의 신풍제약의 경찰의 압수수색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상황. ST팜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런 것은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간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봉상에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mRNA 기반의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러한 모습이 또 HLB에서 하루속히 좀 나왔으면 하는 1월 달까지는 리픽싱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 상황도 그렇고 저는 보수적인 견지로 현재 HLB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주식은 원래 그런 것이고요. 워렌 버핏은 제가 종종 언급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면서 시장이 5년 동안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한다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장기 침체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망하지 마시고 주가는 이렇게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고 그러면서 내년 초반부터는 4분기에 항서에서의 로열티 수급이라든지 FA라든지 현금 창출이 내년 연초부터 잘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실망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찌 할 수는 없고요. 좀 답답한 마음은 있죠. 10%도 안 되는 대주주에서 주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이 75%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 못 해든다는 막말하고 싶지만 좀 자신이 있어서 좀 험한 말은 하지 않겠으나 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금요일에는 좀 좋지 않은 주가의 위치, 차트의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른 아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